뭐, 그래도 우리 주인장께서 한마디 환영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먼 곳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채워진 숫자 영광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네. 광주에 열어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프로그램 우리 김영준 목사님께서 잘 하실 줄로 믿고 또 오십시오. 퀴어스트 준비가 여기서 아, 모이고 있나요? 저 광주 퀴어문화 축제 조직위원회 회의가 네, 정기적으로 여기서 하고 계시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고 네. 또 저기 광주 5.18 답사팀 석 달에 한 번씩 네. 오고 있고요. 아우, 네. 그런 교회였고 네. 거점. 네, 예. 올 때마다 그래도 옥합교회가 여기에 그 공간을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또 금남로 바로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광주 팀이랑 금남로 갔는데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5.18은 80년 벌써 이제 46년 전인데 그게 이제 과거가 아니고 옥합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마치 현재 같은 그런 공간 우리 엄기국 목사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좀 시간이 한 5시까지, 한 6시, 네, 한번 시간 가는 대로 여유있게 한번 써볼 텐데요. 일단, 저도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자기소개, 그리고 내가 속한 모임, 혹은 내가 하는 일, 그게 꼭 직업이라기보다도, 그냥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꼭 그 직업이라기보다도 내가 좋아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 현재 하고 있는 일 혹은 하고 싶은 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그 한국예수교회 연대 10가지 지향점이 있는데, 그 지향점과 만나는 점이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같이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를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는 그간에 이제 한국예수교회 연대 사업이 주로 이제 사문국 우리 동환 목사님께서 거의 전적으로 모든 예수교회 연대 사업을 다 지금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이렇게 부습하면서 혼자서 지금 1인 3역 하시면서 오고 있는데, 예수교회 연대 사업이 좀 사무국 중심이라기보다도 우리 지금 각자가 이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연대 자체이기도 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모아내면 한국예수교회 연대 사업이 되겠고, 또 그 일을 하시면서 조금이지만 우리가 서로 품앗이 할 수도 있고, 또 조금이지만 할 수 있으면 재정 지원도 우리가 할 수 있지 해보면 어떨까? 그 기대를 좀 올해부터 가져가고 싶어서요. 근데 그걸 하려면 여튼 나도 스스로 파악이 되고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 알고 있고 파악이 돼야 돼서 그런 이야기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좀 뵙기를 청했고요. 옥합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왕 이제 그냥 제가 먼저 제가 샘플처럼 소개를 할게요. 저는 김영준이라고 하고요. 여기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광주를 떠나게 됐고, 떠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일하다가 좀 이제 지쳐서 좀 쉴 곳이 어디일까 이제 생각하다가 어머니께서 아직 광주에 계셔서 가끔 광주에 오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광주에 올 때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걸으면 어떨까, 이게 제가 생각한 명분이었고, 2019년부터 광주에 한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4번 이렇게 팀 짜서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뭐 예수교회 연대 하다가 또
목사님도 원기훈 목사님도 뵙게 됐고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김포에서 민들레 교회와 달팽이 학교, 민들레 교회는 우리 교회이고 달팽이 학교는 장애인 자조 모임, 발달 장애인 자조 모임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모임이고요. 지금 협동조합 모임은 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지금 한참 지금 서류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예수교회 연대 제가 속한 모임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교회 연대 10가지 지향점의 교집합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러니까 장애인일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물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장애인을 만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 이게 접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장애인 만나면서, 특히 발달 장애인 만나면서 저에게 구원에 관한 그 일종의 뭐 제 나름의 신학이라면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일상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의 이제 좀 거친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정리하고 싶고 계속 그 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예수교회 연대하고도 이제 그런 나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저는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질문. 네,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삶을 산다라는 모습은 네. 어떤 모습?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우영우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자폐성 장애인이 소위 말하는 이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사람을 이렇게 불필요한 스킨십을 하려고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서 자폐성 장애인의 가족은 그 장애인과 함께 영화관이나 극장, 식당 이런 데를 가는 걸 좀 무서워하거나 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그거를 하게 하는 거. 예, 그래서 뭐 그 영화관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를 수 있지만 우리는 간다. 특히 설득해서 이제 가는 거죠. 가족도 설득하고 당사자한테도 용기를 막 줘가지고 우리 소리 질러도 괜찮아.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런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그 비장애인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일상인데 장애인에게는 그게 너무 버거웠던 도전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찾아내서 구현하는 거가 이제 그 발달 장애인 자조 모임의 작은 목표들이에요. 뭐 얘는 사실 되게 많고요. 네. 궁금했어요. 네. 네.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삶을 산다라는 게 네. 비장애인의 삶과 같은 모양새를 갖는 것을 아. 지향하는 것인지 일상. 아니면 그들이 갖고 네, 있는 네. 차별점, 네, 다른 점들을 그렇죠. 네. 용납하면서 네. 그에 맞는 일상을 네. 찾아가는 건지 네. 궁금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한희준 목사님 소개해 네? 주시죠. 그렇게 커밍아웃 하는 저희 뭐죠? 가방 아까 네 가방에 가방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목사님. 제가 요즘에 하는 소일이요. 작아진 바지나 찢어진 바지를 제 마음대로 오리고 붙여서 가방을 만드는 걸 제가 이건 제가 집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되게 이뻐요. 감각. 바지 있는 거 만들어. 바느질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되게 바느질을 이뻐요. 되게 실적이야. 걸리면 틈이 보입니다 이게 다. 이런 디자인 있는데. 네,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뭔가 요 원단이 나만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네. 그 손잡이를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녹색 끈으로. 그랬더니 제 딸이 스타벅스 에디션 같다고. 그럴 수 있네. 뭐 이렇게. 바뀌어. 네. 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분노가 일어나거나 약간 뭔가 화가 있을 때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떠올랐으니까 바로 또 말씀드리면 그 재작년 12월 3일 날 그 개업 날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가방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가방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게 루터스 테이블이라는 그 루터스 테이블은 뭐냐면 펍입니다. 펍.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하고 있고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는 이제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기독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가 기독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교회는 뭘 보여주고 뭘 제시하고 어떤 희망을 보여줄 수 있지가 저의 숙제인데, 근데 그 숙제를 기존 교회에서는 더 이상 풀 수 없다라는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디서 만나지? 누구를 만나지? 제 관심사는 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 기독신앙의 이야기를 갖고 만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펍,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상황, 최근의 상황이. 그러면 나는 어떤 교회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 이든 교회가 지금 14년 됐는데, 이든 교회의 구성원이 처음에 출발할 땐 청년이었는데 뭐 들고나고 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다 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위한 공간은 저희한테 없는, 저희 교회 교인들의 필요는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대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간으로 넘어간다는 건 교회에 여전히 기독신앙 안에서 좀 좋은 기독신앙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현장은 교회 여전히 안에 있지만 새로운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뭐랄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근데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데까지는 지금 이제 좀 분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로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루터스 테이블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겠다가 지금의 이제 제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12월 3일 날 뭐 하고 있었냐면 제 가방을 만들고 그 가방에다가 루터스 테이블 로고가 있거든요. 네. 그 로고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자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거 합니다. 자수를 이렇게 막 하자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로 저는 이제 사장 남천동이라는 채널을 봅니다. 그걸 보는데 갑자기 아니가 무슨 그걸 한다고 사장 남천도? 채널이래. 벌써 안 통해. 보고. 벌써 안 돼요, 그러면. 사장 남천동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거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진행자들이 미쳤나봐 뭐 이러면서 개업을 했다는 걸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고를 막 자수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집이 지금 대통령실이 청와대 같지만 대통령실 삼각지에 있잖아요. 삼각지에서 직선거리로 한 2-3km밖에 안 돼요. 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삼각지를 갔죠. 근데 삼각지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국회로 가가지고 그때 김규 목사님 거기 계셨다 그랬죠. 딱 그날 저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거나 뭐 이럴 때 제가 다스리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만들고, 저는 뭐 만들기 할 때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 만드는 거,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게 그런 시간이 저한테 가장 창조성이 발현되는 시간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게 좀 싫습니다, 사실. 네, 저한테 전혀 창조적이지 않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고, 이제 우리 아까 10가지 중에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가 풀어가야 되는 숙제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능력주의를 기본적인 세팅으로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뭐 기독신앙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데 이빨이 안 들어간다는 걸 계속 경험하거든요. 그걸 한 10년 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교우들한테도 종종 던지는 질문이지만 그런데 왜 교회 오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얘기하고 탈신앙 얘기하고 무신론 얘기하는데 교회 와 있는 것은 왜 오냐 교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어떻게 응답을 해야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숙제. 네, 그런 채로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변화를 좀 꿈꾸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은 공간 없이 14년을 지내왔는데 이제는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여기까지가 저의 지금까지 과정. 하나를 꼽으면 자본주의적 욕망과 개발 성장에 저항하는 교회일까요? 네, 그럴 그게 네, 제일 목사님한테. 큰 울타리인 거죠, 저희 생각에. 네. 그 기후 행동 이런 데도 같이. 네, 기후 위기 걷기 기도회라고. 걷기 기도회. 네, 지금 어제도 했는데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기후 위기 걷기 기도회. 정말 걷기 기도만 하거든요. 벌써 4년, 5년 됐는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네. 계속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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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 기도회를 어떤 형식으로 어디서 그걸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 합동층 목사님이에요. 참 신기하죠. 합동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그래서 이제 모아서 그 서울시 의회 있잖아요. 성공의 서울 대성당 바로 앞에 그 세월호 기억 공간 그 앞에서 기도회가 시작 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첫 모임을 하고 걸어서 정동제일교회 앞에까지 가고요. 정동제일교회 앞에 요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동그랗게 둘러서서 기도마당 하나 하고 다시 걸어와서 마무리하고 요게 이제 1시간 정도의 요 프로그램인데 그동안 계속했죠. 반응이 있건 없건. 그래서 교회들이 찾아오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더 찾아가서 요청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 올해부터는 송파에서는 강남에서 기도회를 하고 그 강북에서는 저쪽 수유리 쪽 성북천 쪽을 중심으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시청 쪽에서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걷기 진짜. 캠페인은 안 하고. 캠페인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이제 배너 목에 걸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골판지 같은 거, 뭐 박스 들도 많아서 영어로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무언의 캠페인 하죠. 근데 거기서 정릉이 아니죠. 그 정릉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모이면 무슨 모임이냐, 신고했느냐 뭐 이거 항상 물어요. 우리는 기도회하고 오는 거죠. 거기서 막 소리내서 뭐 이렇게 캠페인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이 있죠. 초기에 시작할 때 이제 저를 찾아오셨었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한예연도 연대 언젠가 좀 같이 하자. 처음에 시작부터 같이 하면 더 좋고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이슈를 우리가 하기에는 그때는 너무 초기였어서 못했지만 어쨌든 같이 우리가 연대의 마음을 있는 거죠.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등교회가 그 역할을 저는 맡고 있다 그런 생각을. 이등교회에서는 저만 갑니다. 그러니까 한예연에서도 나만 갈 수 있는 건데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항상 광고하거든요. 아무도 안 가요. 한예연 대표이기도 해요.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뭐 그 레스토랑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어쩌면 자본주의 저항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기후 위기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네요. 네, 뭐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이규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요.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한 사람이 얼마 정도 쓸 수 있을지 얘기를. 뭘 얘기할까요? 탁구장 얘기.
네. 10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처음 뵙는 분들한테 예. 가장 강렬하게 소개는 9시 뉴스에 왜 나오시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아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그럼요.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한예은 보통 아니에요. 네. 아이고 그건 네. 저는 그뭐 최근 얘기부터 할까요 그럼? 탁구장은 작년에 이제 진보 중에서도 극진보적인 교회로 살아가고 있노라 해가지고 시작했던 교회가 진보의 이제 다른 이면이랄까요? 좀 무례함이 좀 지나친 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 선을 걷고 난 당신들과 할 수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제 리더십을 같이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되게 낯설어하더라고요. 목사가 그만두니까. 그래서 사임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 청빙을 좀 받아서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보고자 4달 정도? 아니면 4달 되는구나. 10개월, 5달 정도?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익숙해지고 DNA를 좀 알고 하다가 저희 큰딸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하니? 그랬더니 자꾸 그렇게 물으면 감정적으로 반대해서 사실은 싫은 건데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자꾸만 핑계를 만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더 묻지 못했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청빙을 포기하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놀다가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장소에 좀 구애를 받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생활해 왔던 사람이라 교회가 예배가 공동체가 조금 너무 이상적인 공간에 갇히는 순간 야성이 좀 사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왔고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 배경이 이제 예배하고 배웠고 가르쳤던 사람인지라 해보고 싶었어요. 공간에 매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공간을 찾는 것의 의도와 목적 자체도 교회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건 비슷하긴 한데 재미있는 놀이터. 그래서 그 놀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접점이 될 수도 있고 놀이 자체가 또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찾고 싶어서 찾다가 무려 6천만 원이나 들어간 그 위대한 무인 탁구장 공간을 330만 원만 주고 낡은 구조로 뺏었습니다. 와. 수배자 명단에 곧 올라가는 거 아니야? 수배자 명단에 곧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9시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요? 네. 그게요. 저는 시작은 과거로 다시 간다면 한국에서 이제 건대 히브리학과를 나왔고 히브리과를 다니면서 책 한 권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람세스라는 세우는 나눔이 책을 읽고서 그 책을 마지막 장을 딱 넘기는 순간 나는 목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으로 가서 의학을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정신과 그리고 일반 의학, 통증 그리고 오리엔탈까지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하고 의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로얄 패밀리인지라 아버님이 자선거에서 좀 잘 살아서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제가 들어와서 아버님이랑 같이 일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다 말아먹었죠. 뭐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정부가 이제 그 반 의학계 좀 정서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요 저희 회사를 좀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사람의 이제 고백을 들었죠. 망하기를 기도했다. 당신이 망하기를 기도했다. 망해야지 목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시작했어요. 근데 목회 시작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좀 고민들을 좀 계속하고 질문 좀 했었고, 뭐 7만 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익숙해 있던 교회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책, 공부를 통해서 좀 이해했고, 근데 막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시도해 봤어요. 그래서 초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동성애가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는 그 문제를 조금 교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간성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또 그것이 또 문화적인 아니면 지향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좀 이해가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들을 좀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긴 했는데 코로나 시절이 딱 닥치면서 그가 우리가 살아왔던 궤적에 따르면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요청하는 바가 굉장히 성경적이었고, 당신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교회답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그 말에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 그럼 우리 모이지 말자. 근데 제가 이제 의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아까운 헌금 낭비하지 말고 건물을 빼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전달해보자 라고 결의가 됐죠. 그래서 한 2년 반? 저희가 작은 교회라서 금액은 얼마냐? 한 2억 5천에 3억 정도? 총 버젯이 그렇게 가정마다 청년들마다 좀 전달하면서 2년 반을 보내고 났더니만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돈 딱 떨어지니까 기사화가 된 거예요. 돈 딱 떨어지니까 다들 가던데요, 다른 교회. 진짜로, 진짜로 가던데요. 그래서 내가 기대할 수 없구나. 뭐 사람들의 좀 실망도 많았고, 교회에 대한 실망도 많았고, 조직에 대한 실망,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체험되면서 조금 괴롭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좀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해가면서 지금까지 와 있고요. 코로나 시점에 고민했던 건 하나 있었어요. 비리디타스? 빙엔. 왜냐하면 당시 생태적인 문제를 좀 고민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10번에 해당될 것 같아요. 녹색교회? 녹색이라는 뜻이잖아요. 비리디타스가. 빙엔이라는 분이 이제 10세기 때 이제 수도 원장이 아니라 여자분인데 수녀 원장? 의사이기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고, 당시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진 내가 보았던 모습은 사회가 분열되는 거였어요. 보수와 진보,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표현은 정상인과 소수자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분열시키고 이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빙엘이 얘기했던 비리타스는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의 시선이 이것을 나눌 뿐이지 하나님 창조하셔서 그냥 하나로 어울려져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에 좀 고민하면서 생태적인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오연서 목사님 만나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예수교회 연대와 좀 같이 하고 싶다. 나 좀 껴달라. 그래서 잘리지 않고 여기 와서 지금 오늘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현재 탁구장을 운영해요. 그럼? 이번 주면 네. 그 승인이 다 떨어져갖고요.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네. 와서 공짜로 주시고.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면 무료 뭐 그런 거. 그 무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요. 코로나 때문에 무인 시스템이 되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그 어디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칠 수 있게 하고. 네. 혼자도 칠 수 있어요? 혼자도? 기계가 있나 그 오. 다음 뭐 이제 여기 네, 파주 그래서 저를 이기면 공짜입니다. 아하 저한테 지면 돈을 내셔야 돼요. 이렇게. 관문이 높네. 네. 그래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분은 좀 저를 뭐 하여튼 제가 일산에 와 있는 걸 아셨었나 하여튼 그래서 전화를 언제 저한테 하셔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한예원 얘기를 하니까 끼워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무시했죠. 괜히 이거 하실래나? 그런데 두 번째는 왜 안 껴줘요? 그래서 진심이구나. 마땅하셨던 걸 찾고. 진심이구나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너무 오셨네. 좋았죠. 네. 나 이거 두번 줄 알고.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제가 한 7분 정도로 좀 줄여줘야 될 것 같네요. 회의를 좀 해야 될 수 있겠어서 7분 정도로 정확하게 목사님 맞춰주셨고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7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면 목사님 한번. 우리 처음 뵙죠. 네. 역시. 그게 더 네. 김낙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이제 학부랑 MDW 하고요. 지금은 한양대에서 상담심리 공부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작은 지역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청소년 청년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예원에는 동원 목사님이 이제 쓰신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책 때문에 이제 동원 목사님 알게 돼서 그 책 보고 저도 목사님처럼 좀 더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쫓아왔더니 한예원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또 한예원이 이제 지향하는 가치들 봤을 때 제가 이제 자라온 환경 안에서는 되게 만나는 대상도 한정적이고 좀 우물한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많이 낯설고 또 어려운 저한테는 주제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저도 이제 첫 사역을 이제 발달장애인 학령기 부서를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해서 이제 한년 와서 이제 매달 수요일 책 모임 하는 데 가서 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1월에 결혼했고 1월 말에 이제 결혼했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네. 처음 뵙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 아저씨처럼 안 하고 다녀? 저요? 나이스. 생물학적 나이가 아직 밝아가지고 뭐든지 일찍 끝내는 지금 상황. 그럼 주중에는 주로 공부 많이 하시겠네요. 전공 공부하시고. 네,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학교 가고 있고요. 네, 조금 이제 일도 아르바이트식으로 간간히 좀 하다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요. 상담심리 공부하시게 된 계기는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여쭤요. 네. 일단은 이제
MDB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을 더 돕고 싶다 이런 관심이 많이 생겨서 뭐 특수교육이나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 이제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장애인 쪽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평생 쭉 가야 되니까 조금은 네, 범용 있는 공부를 먼저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조언을 해주셔서 고민하다가 이제 상담 심리 쪽으로 이제 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뭐 상담에 큰 관심이 있기보다 제가 신학만 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공부하면서도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워낙 또 사람에 대한 좀 관심이나 애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공부 시작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하려고요. 논문 쓰는 것 아닌가요? 투트랙이 있어가지고 네, 특수대학원이 네, 논문도 있고 그냥 수업해서 시험 쳐서 그렇게 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10가지 지향 중에 뭐 만나는 접점이 하나를 두 개를 보였습니다. 장애인 저도 장애인, 네, 장애인 네.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컸어가지고요. 네, 장애인 가족들 그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게 지목하면 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다 대상인가요? 그럼요. 아, 네. 저는 네. 저는 박세롬이고요. 요즘에 제가 겪는 어려움이 나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요즘에 소개할 때 어렵지 않았는데 요새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주로 저는 평화감수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일매일 그 초중고 학교 아이들 가서 매일 오늘도 4시간 내리 30명 아이들 데리고 하는 직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저의 주 업은 아니었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목회 현장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정말로 매일매일 아이들의 현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정말 귀한 존재야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정말 그 현장에서 제가 좀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벌써 한 8년 된 것 같고 그 시작은 약간 프리다와 같이 했던 숲수다의 그 서클의 경험이 그때부터 서클을 경험하고 그 서클의 현장에서 제가 제 존재가 좀 변화되는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이제 계속 관심 있게 하면서 그 서클 수업을 했던 게 지금까지 10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라남도 학생교육원에서 매일매일 이제 초중고 특히 요즘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찾아가는 수업을 계획하는데 거기에 저희의 그 평화감성 수업이 진행이 되어서 6년 정도째 계속 해오고 있고 이제 교육청들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제 특별하게 위기학급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많았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평상시의 학급이 아니라 좀 여기 학급 심각해요 하는 학급을 1년 동안 만나는데 되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한 아이,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굉장히 처음부터 그 저항감이 굉장히 높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참다가 눈으로 한번 제압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되게 존중하고 선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눈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 나지막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저 친구한테 뭐가 좀 필요했을까가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것을 해줬더라면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됐을까 제가 하는 이 서클의 시간이 좀 한계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무엇을 찾았냐면 이제 상담을 공부해봐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위급하고 좀 그 현장에 있는 뭔가 바로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날 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저는 상담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냥 상담가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이제 작년까지 석사 2년 마치고 올해 다시 전대 이제 상담심리 공부를 또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평화 감수성 수업을 하고 이제 저녁에 화수목에는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중에 하루 수요일 날에는 이제 여기에 수피아 여고가 있어요. 이제 미션 스쿨 공인학교인데 교목실에 협력으로 좀 같이 사역을 해주세요 해서 거기 이제 수요일 하루는 또 목사라는 이름으로 가서 예배와 아이들 교목실, 또 성교부 아이들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정체성을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하는데 지향하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꿈을 꾸는 거 뭐냐면 여기에서 좀 통합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진짜 요즘의 고민은 제가 굉장히 지금 방황하는 기독교인이거든요. 목사라고 안수받은 지도 좀 오래됐는데 이제 사역의 현장을 재작년까지 전임 사역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족 남편이 목회하는 곳 담임 아니고 이제 부목사 사역하는 곳 아이가 거기 예배를 드리고 저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10년도 넘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만났던 게 이제 재작년 정도였거든요. 광주에 다시 와서. 그래서 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머무르다 보니 저에게는 어떤 이제 흥미가 점점 벌어져가고 교회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좀 제 공동체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그냥 남편은 사역하고 저는 그냥 한번 예배는 드리고 오지만 여기도 제 공동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공동체가 어딜까를 좀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속해보려고 이제 교사도 한번 해볼까 지원해볼까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아는 장로님께서 절대 그러지 말래요. 사모가 남편의 일을 목회해야 되는데 잘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로 아이들을 좀 만나고 싶은 것도 그래요? 이렇게 잠깐 주춤하고 안 하면 저는 편하고 좋죠. 이렇게 이제 예배 생활 하다 보니 점점 이제 마음이 정 떠나서 예배 공동체를 찾고 싶다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미연 언니, 우리 엄기봉 목사의 아내된 미연 언니와 나 예배 공동체 찾으러 나가야겠어요. 이제 이런 대화도 나눴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아까 공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공간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냐면 꿈꾸는 공간 하나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역에서 대화가 어렵고 대화가 끊어지고 갈등이 좀 이어져 나가는 누구라도 와서 대화를 좀 배울 수 있거나 제가 비폭력 대화도 공부를 하고 통화 감수성이나 또 회복적 대화 모임 이런 것도 계속 공부해가면서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평화 감수성을 열심히 하는 게 학교의 사법화가 저는 되게 걱정되고 안타까워요. 교육 공동체가 정말 무너지고 사법화가 되어서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온전히 인간적인 그런 감수성으로 관계를 회복하거나 만들어갈 수 없는 굉장한 그 사법적인 그 시스템이 저는 지금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학교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끊임없이 대화 모임이나 사업적인 것을 대화 모임으로 풀어보세요 하는 제안을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의 지역사회에는 그런 게 너무 생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 그거 얘기하는데 작은 공간에 우리의 교회를 만들고 어디를 갈 생각을 만들고 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싶고 근데 그 공간은 누구라도 와서 갈등이 깊어진 대화를 그냥 좀 풀고 싶은 곳, 배울 수 있는 곳,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하면 중재자가 있어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곳, 중재자가 없다면 모든 공간이 그 대화에 대한 전환적인, 갈등에 대한 좀 전환적인 글과 영성으로 좀 있어서 누구라도 와서 그 공간에서 대화를 배워서 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지역의 하나의 작은 공간, 이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게 지금의 저의 이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좀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목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 요즘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떠나 있어서 사실 여기 올 때 엄기 목사님이 MT가 있어요 이래서 아니고 저희가 MT를 그냥 MT 이렇게 해요 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프리다가 광주에 오면 항상 저희 프리다를 꼭 만나고 싶고 프리다 오시고 아무 생각 없이 엄기 목사님 MT 있어요? 아 네 그래 갈게요. 프리다도 계시고 알겠어요 하고서 왔는데 이렇게 전국적인 모임인지 몰라서 사실 굉장히 좀 긴장하고 예, 있었어요 마음이. 근데 말 걸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네, 시간이 됐을까요? 먹었을까요? 딱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10가지 지향점씩 읽어보셨던 거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저는 변화의 순례를 향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차원에서 네. 살아가는 것 같고 제 이름이 이렇게 새로움으로 바꾼 게 네. 좀 새롭게 늘 창조되어가는 변화적인 그런 존재 감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공간, 대화하는 공간, 또 우리 교회 세우시면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광주인가요? 순천인가요? 지금 광주에 살고 있어요. 네, 광주에 갈 곳이 한 군데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곧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박우섭이고요. 저는 이제 톡방에도 올라갔지만 미국 장로교회에서 하는 지금 한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하면서 에큐메니컬 기관들에 조금 인턴십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와 있고 저 개인이 이제 한신대 신대원 올해 졸업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장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이전까지 3년 동안 한 이제 수련생 과정을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고요. 그래서 원래 다른 단체에서 인턴십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전환이 한번 돼가지고 그래서 4월 넘어왔나요? 이제 한 달 됐죠. 한 달 넘어와가지고 이제 한예연이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뭐 사실 일을 한다기보다는 옆에서 이제 약간 견학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 있어가지고 김동환 목사님 그 같은 사무실 운영하는 정치당 영수 솜니움 같이 이제 일 조금씩 서포트하면서 왔습니다. 7부는 채워야 돼요. 정관 이거 읽어봤는데 이게 네. 제가 관심 있는 거랑 내가 목회자가 되면 이런 걸 해야지랑 교회는 이런 걸 해야지랑 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저는 관심 있는 게 제가 신앙이 생길 때가 이제 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보면서 맨 처음에는 제가 약간 그분들을 약간 서포트한다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분들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저를 서포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하는 거는 이렇게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오는 거나 약간 그렇게 생겼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장애라든가 소수자 관련 부분들에 항상 관심이 있었고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어쨌든 저는 그냥 목사는 그냥 교인들이 원하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항상 많은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교회가 어떠한 선교적 역할을 하는 교회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가치를 내걸고 항상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교회에 이제 상처받는 가난한 진도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약간 교회가 어떠한 선교적 주체가 되기 전에 어떤 커뮤니티 자체가 되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굉장히 공동체성이 희박한 공동체를 원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주변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사람들이 한 주 동안 보내고 와서 그냥 말씀이나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그런 말씀이나 그런 게 좀 더 포용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하긴 하지만 그냥 좀 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성교 주체로서 그냥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약간 주요소 같은 느낌? 와서 기름칠고 가는 약간 그런 정도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항상 어쨌든 이 사람이 모이는 데서 항상 이 조직 구조랑 의사결정 구조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 다른 소수자 문제나 다른 것도 일단 이게 되면은 되지 않나? 사실 일단 소수자 문제 뭐 서로 이해 못해 공감 못해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봤는데 여기
붙여놨잖아요. 학교 앞에도 공문 날라온 거 옛날에. 그게 정말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과 그런 걸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 있는 교단에서는 별로 그렇게 진보적인 교단이라 생각은 안 하지만 최소한 공문 날리고 그런 짓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그러니까 어떠한 각자의 신념대로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갈등이 되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강박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런 걸 안 날리니까 좋지는 않은데 그게 끔찍하지는 않은 느낌이라서. 근데 교회라는 것도 어쨌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냥 딱 그 정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뭐 대화를 안 하려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있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평화롭게 대화를 하고 이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전 요 6번이 눈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채웠나요? 한신대 신대원은 졸업하고 3년 수련 과정이라고 해요. 3년 수련. 풀타임은 2년이고 파트면 3년인데 저는 저 교회예요. 저는 이제 여기 서울 동대문 청신동에 있는 청남교회라는 조그만 민중교회 다니고 이중희 성경 민중교회 다니고 있고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지는 않고 총회에 이제 영성수련원이라는 기관을 파트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관 목사도 똑같이 풀타임이면은 2년, 파트면 3년이라서 앞으로 3년 하면은 목사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전도사라고 하는데 네. 저희 교인이 한 12분 정도 있는데 목사님은 5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목사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어디 이쪽에도 다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전대 담임 목사님, 전전대 담임 목사님 다 이제 한 분 아동센터장이고 한 분은 일단 그런 모임이라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저희 역할은 이제 평균 나이를 떨어뜨리는 저 다음으로 나이가 어리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셔가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섭님 이렇게 목소리만으로도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힘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누구 이렇게 소개해 주면 좋을까요? 네. 카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왼쪽에. 예, 저는 김남철 목사인데요. 우리 통합칠 목회를 했는데 작년에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그 농촌교회 시골교회 목회를 쭉 오래 했는데 그 하면서 이제 미자립교회라서 제가 생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상담 활동을 쭉 했어요. 그 상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상담 사역을 한 지는 한 30년 됐어요. 지금도 그냥 상담실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이제 바라는 공동체 모습은 여기 제가 이제 장애인들 상담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장애인들 그 꽃다지라고 있는데 그 단체 제가 자원봉사를 계속 한 5년간 했는데 그 회장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못해서 제가 이제 대신 그렇게 꾸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번째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회가 이제 제가 목표를 하는 그런 목회관이고 이제 뭐 하면 장애인 8번이 성소수자랑 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목회를 계속 해왔고요. 한면 그 정도고요. 저는 이제 프리다랑 같이 같은 학번이죠. 동기. 82학번. 신대원 동기. 네, 동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신대 학부를 82년도 82학번인데 제가 28살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늦게 사회생활 하다가 늦게 들어가. 그리고 뭐 같이 프리다하고 같이 서클 활동, 현대신학 연구회 활동도 했고 하다가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빈민 목회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청소년기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돈을 번다고 시골 땅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와서 양조장 하다 사기당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굶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 다니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빈민 목회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장신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업이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제가 수업을 잘 안 들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신대원 나오고 뭐 해서 목회해서 이제 부목사 하다가 세문안 교회에서 제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 당진에 개척교회 한다고 공고가 났어요. 기록 공부에. 그래서 우리 고향인데 내가 저거 원서를 내봐야겠다. 그래서 원서를 내서 채택이 돼서 제가 우리 고향 옆동네죠. 거기다 이제 세문안 교회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노회 교회 가입을 하려면 우리 통합 측에 유지재단에 교회 터 건물 다 등기 이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대교인이 20명 이상 되면 교회 설립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뭐 경제 지역구로 묶여가지고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세문안 교회가 이전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개척해놔서 실컷 고생해서 교인 한 30명 모아놨는데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왜 나가냐 해서 이제 법정 투쟁까지 했는데 결국은 뭐 부동산 가진 사람이 세문안 교회니까 변호사까지 사고 했는데 안 된다. 우리나라 법 가지고는 안 된다. 교회 설립해주면 등기 이전하겠다는 그런 서약서도 썼거든요. 그런데도 안 해주는 거야, 당회가.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그만두고 그 옆 동네 교회에서 뭐 15년 동안 또 미자립죠. 농촌 목회 하면서 이제 상담실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목회는 은퇴했는데 이제 거기 두 가정이 그 교회 호산나 교회에 안 나가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지금 계속 주일마다 우리 상담실에서 두 가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고 좀 지향하는 목회 쪽에 뭐 이렇게 내가 욕심부려서 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 단체 관리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장애인들을 교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네들과 같이 상담도 하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공동체 비슷하게 이렇게 꾸려나갈 생각을 해서 이름도 졌어요. 예수 밝은 공동체 이름도 졌는데 해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연에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 때문에 프리다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죠. 뭐 SNS를 통해서 들었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그 SNS 쪽에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보고 뭐 한해연을 창립했다는 소식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사이트 뭐 들어가서 했더니 신청을 했어요. 가입 신청을 했더니 홍인식 목사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반갑다고. 우리 그 신대원 다닐 때 홍인식 목사는 보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했어요. 난 보수적인 사람하고 말도 안 했는데 이것도 뭐 해방신학 원래 남미 이민 같은 친구니까 그래서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해방신학 쪽에 공부했다고 나중에 뭐 책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 개과천선했네. 그러면서 전화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한해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82년도에는 빈민 목회를 하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이 있었고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수교회내에서 이제 지금 충청도에서 지금 아마 목사님이 유일하실 것 같고, 또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 하시는 건 은퇴가 없는 거죠. 목사님은 은퇴가 없으시고 계속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른이 계셔서 또 좋습니다. 목사님 늘 이렇게 정신 열심히 나가서 누구 이렇게 지목 한번 해주시죠. 네. 아, 네. 저 이택민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의 예수함께 공동체 6년이 됐습니다. 늘 제가 순천에 있다고 하면 물어본 처음 질문이 고향이시냐, 뭐 어떤 연고가 있냐 걸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순천은 고향이 아니고 연고도 전혀 없는 곳인데 이제 순천에 이제 순천 중앙교회 홍인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고 거기에서 부목사를 뽑는다는 기사를 보고 지원을 해서 같이 좀 어떻게 그 해방신학적 목회를 전통적인 큰 교회에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현장을 보고 싶어서 내려왔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홍 목사님이 그만두고 가시면서 저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순천에 나와서 홍 목사님을 이렇게 홍 목사님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기존 교회에 계속 남아있기가 어려운 상황에 그럼 새로운 신앙 모임들을 해보자. 마침 코로나 시기였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같이 모이셨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럼 맞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순천 YMCA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YMCA 건물을 저희가 사용 같이 하고 있고요. 주일에는 다른 활동이 없으니까 YMCA 건물을 쓰면서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주중에는 다른 활동은 없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것들, 하는 활동들은 어떤 순천 지역에서 YMCA가 하는 그런 일들 같이 하는 것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YMCA란 조직이 그 역사도 오래된 시민단체이긴 한데 뭐라고 할까 처음에 생겼던 그런 운동성과 기독성들이 요즘엔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역사가 있는 시민단체이기도 하고 그 정신은 굉장히 성경적인, 이른바 성경적이라고 제가 보여지고 저희도 저희 예수함께 공동체 나름의 정신이 있는데 YMCA 그런 선언과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생명, 사랑, 평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이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것도 지역에서 그런 예수의 정신을 담은 모임, 공동체 이것들을 해나가는 거.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많거든요. 순천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교회와 교회 신앙 모임들이 있는데 예수함께 공동체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게 늘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물론 소중한 역할들을 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에 대한 그 정신을 한번 품은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가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안전한 교회, 안전한 모임들 또 같이 고민도 하고 신앙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한번 도전도 해보고 이런 것들 해보자.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뭐 순례 영성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좋은 뭐라고 할까요? 좋은 우리가 진짜 뭐 신앙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 가면은 뭐 조직을 생각하고 뭐 직분을 생각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임들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모임들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한예원 모임은 저도 그냥 처음부터 같이 하면서 한예원의 지향점이나 저희의 지향점이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순천에서 이런 좀 모임들, 순천은 뭐 좀 남도 끝이긴 하지만 순천에서도 이런 변두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모임들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순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네. 이태민 목사님은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세월호 시민 10주기 할 때, 네, 우리 이태민 목사님이 그 시민사회가 그 준비한 모임이었는데, 목사로서 그 모임 속에서 10주기 행사 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순천 YMCA가 갖고 있는 공신력도 있겠고, 또 그것만은 아니고, 또 우리 이태민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잘 만나고 계시구나, 그 생각했다. 벌써 이제 6년째가 되시긴 했는데 4년째 이미 그렇게 자리를 잡으셨던. 네. 그때 한의원의 자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교단에도 속하 있고 한국예수교회연대 활동 함께 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저도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진성회원이죠. 한국예수교회연대 진성회원이는. 이중직이 아니라 단독. 네. 한예은에만 속해. 저하고는 이제 신대원 때부터 같이 동기였었고요. 이 신대원 동기 중에 가장 이렇게 누구하고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어떻게 저렇게 지내지? 그런 신기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굳이 이제 10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여쭌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문화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제일 처음 초기에는 용광로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걸 녹여내는 거. 그게 이제 다문화로 많이 그 다문화에 대한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용광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각자 그 재료들이 특성들이 그대로 이제 녹아버리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공존 동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각자에게 있는 색깔들 그대로 간직하면서 연대는 이제 각자의 색깔들이 더 또렷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좀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색깔들이 드러날 때 우리 좀 다르지만 같이 옆에 있는 색깔이야라고 서로 이제 품앗이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좀 모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그냥 구체적으로 드리면, 요건 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제안을 드리는 건 이제 그래도 그 고유번호증상 제가 한국예수교회인데 대표로서 제안을 드리면, 알려주시면 좋겠다. 각자 하시고 있는 일들, 현장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일을 하실 때, 혹은 그게 이렇게 어떤 순간적인 사업이든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이든 그 일을 하실 때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곱하기 한국예수교회연대를 해도 어떨까? 뭐 아니면 그 진목TV 곱하기 민들레와 달팽이 하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그때그때 그 뭔가를 알려주시면 우리 같이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게 우리 개별 모임이 거기에 곱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전체로서 곱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아가면 어떨까,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건 그간 우리가 2021년인가요?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2022년인가요? 2022년 이후에 뭐 이런저런 이제 선언, 뭐 총회 이런 거 해오긴 했고,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 너무 애쓰면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존재하도록 온갖 콘텐츠들을 모아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라고 이제 막 알려주시는 일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에게 네가 책임져 이렇게 걔를 끌고 갈 수는 없어서 함께 한다.
네, 함께하고 예수교회연대가 이제 어떻게든 성의를 본부가 사무국이 어떻게든 성의를 표현하고 응원한다. 이런 좀 제안 혹은 뭐 합의를 하고 싶어서 부탁이기도 하고 네, 오늘 좀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를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조금 이게 조금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사무국이랑 제가 상의한 건 아닌데 한 3개월, 3개월 내지 6개월 내지 1년, 그게 뭐 어느 만큼의 시간이든,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사업을 할 텐데, 이걸 합니다라고 제안해 주시면, 연대가 거기에 어떻게 협력할지 혹은 지원할지를 한번 사무국 검토 그리고 임원회 협의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아주 소액이지만 예산 지원까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돈은 없지만 있는 돈 다 쓰고 그 또 쓰면 또 생기겠죠. 그래서 뭐 있는 돈 얼마 안 되는 돈 너무 아끼지 말고 이렇게 일할 때 열심히 쓰고 또 채워지면 또 있는 만큼 또 일하고 최소한 이제 우리 사무국 행정비는 좀 그 정도만 우리 그 보전하면서 일해가면 어떨까. 이걸 좀 제가 여쭙고 제안드리고 싶어서 오늘 회의를 좀 MT이지만 야유회이지만 회의를 좀 잠시 끌까요? 공식 회의. 그리고 네. 제 중간에 할 때 끊어놓고 그다음 안 킨 것 같아. 그래서 저랑 여기 세 개. 잘 됐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따로 촬영을 또 하죠. 왜냐면 프리다님이 또 눈물 흘리셔서 지금 생각하면 재밌었는데. 네. 그 텐션이 안 나오는데 그거 좀